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74회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웨스 앤더슨의 팬이 되기 시작하는 영화는 단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일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훌륭한 영화였다는 기억 때문인지 프렌치 디스패치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보다는 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치 디스패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이고 사랑스러운 영화라는 데에는 10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는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두 편을 봤기 때문에 프렌치 디스패치가 그와 만나는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감독님의 세계를 탐구하기에는 그와 만난 영화가 다소 적은 것 같아서 이번 리뷰 영상에서는 프렌치 디스패치의 하나여 흥미로운 지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식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일 겁니다.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벌어지는 사건은 흉폭한데 그것이 다소 유아틱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위화감이 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코박스는 조플링으로부터 달아나던 중 손가락이 잘립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잔혹한 장면이지만 영화는 동화적 톤을 잃지 않죠.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더슨의 영화 속에서 어른들은 아이같이, 아이들은 어른같이 표현된다. 프렌치 디스패치 속 경찰서장의 전용 식당 특종편에서 정확히 그러한 지점이 있죠. 경찰서장의 아이가 어떤 조직에 의해 납치가 됩니다. 소녀는 상당히 침착하게 모스보호를 사용해서 탈출 시도를 하는 등 영리하게 행동하는 데 반해 그를 납치한 일당, 구출하려는 집단의 모든 어른들은 뭔가 나사빠진 듯 행동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말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사가 홍수처럼 범람합니다. 심지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화의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인물들이 하는 말을 전부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웨스 앤더슨 특유의 수직, 수평, 대칭적인 이미지들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프렌치 디스패치처럼 영화에서 말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방법론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려면 무성영화처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영화일수록 영화만의 문법으로 세계를 축조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풀어내는 이 장광설이 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흑백과 컬러의 반복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영화가 모든 예술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프렌치 디스패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Freedom. Full stop. I'm naked, Mrs. Clemens. I can see that. Lieutenant Nescaffier. He is the great exemplar of the mode of cuisine known as police cooking.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드렸듯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엄청나게 풀어대는 썰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영화 참 말이 많네 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 영화의 주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화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가상의 잡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마지막 호가 출간 예정이죠. 4개의 특집 기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낸 이 영화의 끝은 잡지사의 주인이자 발행인인 장 아서 하우처 주니어의 부고문에 대한 장면입니다. 또한 프렌치 디스패치 페가노의 마지막 글이 부고문이기도 하죠. 사무실에 모인 잡지사의 개성 강한 기자들은 부고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아서 하우처 주니어가 캔자스 출생이라는 태동기에서부터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가 어떻게 창간이 되었는지 등등 엄청난 역사가 기자들에 의해 이제 직조될 것처럼 보이면서 영화는 종료되죠. 저는 이러한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인간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니까. 그러니까 프렌치 디스패치는 현재라는 결과물이 품은 장대한 이야기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화에서 이러한 논리는 단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렌치 디스패치 마지막 호에서 다루는 특종들을 보면 콘크리트 결작편에서는 그림, 학생혁명 편에서는 선언문, 그리고 경찰 전용 식당 편에서는 음식입니다. 말하자면 그림, 글, 음식이라는 사물에 대한 기사가 목적이지만 막상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도사리고 있죠. 죄수와 간수의 사랑이라든지 학생혁명이라든지 경찰서장 아들 납치 사건이라든지 각각의 소재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디스패치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것이 머금은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각각 엄청나게 장대하고 거대하다고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야기들은 장광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영화 내적으로 보면 잡지의 기사라는 양적 제약이 있을 것이고 영화 외적으로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을 테니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풀어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겁니다. 즉 프렌치 디스패치는 이야기의 많음, 범람이라는 인상 자체가 미학이고 핵심인 영화입니다.
영화인 거죠. 저는 심지어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 영화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향해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취하고 있는 흑백 컬러의 교차라는 형식에 대한 설명을 경유하여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icture was a sensation. The kids did this. Obliterated 1,000 years of Republican authority in less. 프렌치 디스패치 페가노의 첫 번째 섹션은 자전거를 탄 기자 세저렉이 가상의 도시인 프랑스의 블라제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는 몇몇 장소들에 대해 과거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화면에 양분되어 대칭적 구도로 표현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 3번 정도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과거는 흑백으로 현재는 컬러로 묘사되고 한 번은 과거가 컬러로 현재가 흑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과거 이꼬르 흑백, 현재 이꼬르 컬러는 보편적 표현 방식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뒤집는 표현에 대해서는 왜일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표현을 통해 프렌치 디스패치는 과거와 현재라는 두 세계 사이를 열어놓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거의 유사한데요. 과거는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서 아우처 주니어의 죽음이라는 현재 상태는 과거의 이야기를 경유해 도착한 결과일 겁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는 영화가 흑백, 컬러의 표현을 통해 예술에 대한 찬미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프렌치 디스패치 페가노가 다루는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글, 음식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음식도 사실상 예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잡지의 마지막 호를 모두 예술 관련 주제로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마지막 잡지를 온통 예술 주제로 다룬다는 설정 자체에서 이미 이 영화가 예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영화에서는 예술의 감흥이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에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을 보입니다. 감옥에 갇힌 천재화가 로젠탈러의 벽화 연작이 공개되는 순간 제피렐리의 시적인 글이 루신다 크레먼치에 의해 등장하면서 제피렐리와 줄리엣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한 장면에서 그리고 경찰서장을 포함한 인물들이 네스카피에의 음식을 먹는 순간 흑백의 화면은 컬러로 전환되며 인물들이 받는 예술적 감흥이 관객들에게도 확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현재 모든 것은 과거라는 대단한 역사를 품고 있다고 역설하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그 심층에는 모든 예술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화 초반에 말씀드렸듯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보다는 조금 아쉬운 영화였지만 둘을 굳이 비교해서 이 영화의 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봤을 때 프렌치 디스패치는 굉장히 산뜻하고 독창적인 웨스 앤더슨 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매 장면이 현대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미장센을 짜내는 것은 정말 웨스 앤더슨이 현 시대의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프렌치 디스패치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